예, 굉장히 큰 시장의 변화들이 있는 이제 오늘인데요. 시장의 이슈들 세 개의 시점 시간에서 이슈들 보면서 자세하게 전략까지 세우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실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변동성이 큰 날 오셨는데 좋은 전략을 좀 해주시길 부탁하겠고요. 저희가 골라온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열어볼게요. 네, 중동에서 뭐 이 긴장감, 이제 또 전쟁이 난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어쨌든 가장 궁금한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검은 화요일까지는 이제 아니고요. 관련된 내용들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 장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 이제 밀려가는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사실 엔비디아가 강하게 이제 오르면서요, 반도체에 대한 위험들을 조금 줄여준 상황이고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급락하고 어제 우리가 장 안 열릴 때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었죠. 네. 반도체는 그러나 이제 지금 워낙 이익이 늘어나고요, 구조적 성장이기 때문에 지금이 과거와는 다르다, 위기와는 다르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차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이란 전쟁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오늘 이제 환율이나 외국인 움직임이라든지 전반적인 영향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일단은 뭐 환율은 전 세계적으로 환율 쪽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뭐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수요, 이것 때문에 달러의 강세 기조 때문에 전 세계 화폐의 약세 쪽으로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게 펀더멘털이 변한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타격을 받을 만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 지정학적으로 해가지고 유가 부분에 대한 직접적으로 이란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이것 때문에 유가에 대한 급변동 이 부분이 장기로 지속됐을 때는 결국은 전체적인 생산 물가 가격이 치솟아 올라가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든 뭐 인플레이션이든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단기적으로 이거를 빠르게 끝낸다? 그렇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에 대한 전 세계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 뭐 기존에 엔비디아가 가니 AMD가 가니 뭐 이런 부분들 다 얘네들은 다 시스템 칩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뭐 요즘 LPDDR 메모리 반도체에도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고 있고 HBM은 계속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 점유율을 다 갖고 가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거는 조정 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점유율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덜어내는 게 이 IT 투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세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이 하락은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느 시점에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그다음에 일단 최소한 내년까지는 좋다라면은 그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은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기존에 계속 많이 올라와서 못 잡았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분할 매수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지 한번 이제 다 들어가시는 것보다 일단은 전쟁이 시작한 시기입니다. 전쟁이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이 약간의 좀 꼬이는 현상이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미국의 엔비디아는 먼저 빠졌었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 조정을 줬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엔비디아의 칩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에 대한 견실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등 나오고 어제 미국장에서 특징적인 거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계속 소프트웨어 기업이 AI가 발달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로 빠졌는데 어제 팔란티어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올랐습니다. 이거는 미국 방산 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금의 순환매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제 이란 수뇌부를 제거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오늘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정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걸 네. 이제 매수의 기회로 분할 매수하느냐 이런 관점인데 일부 소부장들이 이제 급등하면서 네. 코스닥 상승을 이끌고 지금은 물론 이제 상승폭이 좀 줄고 코스닥이 다시 약세 전환했어요. 지난주에 강했던 뭐 하미 반도체나 이런 경우는 또 낙폭이 크게 조정인 반면에 뭔가 좀 PSK 홀딩스, 테크흥 이런 또 올라오는 섹터들이 있어요. 소부장 쪽 흐름과 전략 좀 알려주세요. 소부장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이 장에서 갑자기 이제 반등 나왔던 부분들은 네. 정부의 그 정책 부분들 이게 미국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전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개념에 아까 이제 오전 네. 한 1시간 전쯤인가요? 여기 그런 정부에 대한 이런 발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단기적인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 그렇지만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때는 이제 올라갈 텐데 다만 기존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캐파가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는 개념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라인 증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다른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소부장들에 대한 그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폭발적인 능력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는 상태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솔브레인 아까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좀 이제 5% 지금도 5% 정도 올라가고 있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에 맞물려서 나오는 거지만 소재 쪽에서 오늘 뭐 동진세미키나 솔브레인이 갔던 부분들은 이 기업들은 국산화 소재의 국산화 부분이 아직까지도 일본산을 의지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산화로 일어났을 때는 라인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로 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차장님 그 소부장 얘기는 뭐 오늘만 얘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동안도 얘기했고 또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차장 때 되면 말씀드리겠죠. 아니 지금 차장 입장에서 소부장 쪽에서 그러면 관심주 탑픽 종목 리스트는 어떤 것들인데요? 일단은 저는 그 소재 쪽에서는 동진세미키나 솔브레인 쪽을 네.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예.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국산화의 비율에 대한 늘어나는 거, 일본산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지금 현재 뭐 한 50% 정도를 국산화로 한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 매출보다는 훨씬 더 따따블에 대한 수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인 증설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장비단은 첫 번째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단이 뭐 이제 테스트 하는 부분들, 그래서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건 시간적인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약폭을 좀 줄이는 것 같더니만 다시 3.7%까지 지금 이제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네. 지금 많이 내려가고 그렇죠. 있는. 일시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6천을 좀 이탈했다가 지금 6천선으로 이제 올라온 흐름들이고요. 오늘 뭐 하루 종일 그죠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6천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오면서 6천선을 놓고 공방전이 펼치고 있고요. 네, 희정 앵커님 다음 또 이슈로 넘어갈게요. 예. 네, 오늘 코스피만 보더라도 조금 전만 해도 6천선까지 이탈이 나오기도 했고 또 6,020선까지 살짝의 반등 나오고 이 네. 변동성 모두가 사실은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이슈를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과하려는 선박 모두를 불태우겠다라고 선전포고를 내놓게 된 건데 관련한 이슈를 체크해 본다면 이란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죠.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적으로 봉쇄를 하고 통과하려는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세계 1일의 이 원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되겠는데 한편 이날 미군 중부사령부가 오만만의
이란 함정 11척을 격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그리고 물류 항공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관련주에 대한 전략들 저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중동산에 대한 원유 수입 비중의 70%가 넘어갑니다. 분명히 우리도 어느 정도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그래도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분명한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정유 석유주에는 분명한 호재인 건 맞죠? 예, 그렇죠. 뭐 일단은 그런 부분들로 가는데 일단 한국은 원유 비축량이 한 200일분 정도라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간 한두 달 안에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 상태로 갔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이제 계속 거기를 다 공격하겠다. 그런데 뭐 중부사령부에서 군함을 다 파괴했다. 그런데 이게 이란이 군함을 동원해서 상선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군함은 다 해군력은 이제 없앤다 하더라도 다만 이제 이 해군들을 이용해서 그 기뢰를 깐다든지 기뢰라는 거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지뢰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배가 지나갈 때 금속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닿게 되면은 달라붙어 가지고 터지게 되는 것들이 이제 기뢰인데 이 기뢰를 오만하면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포설한다든지 아니면은 고무보트 같은 이런 아주 소형 정을 이용해서 로켓탄을 들고 가서 공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요격하기가 쉽지도 않거든요. 자꾸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는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다면은 전 세계가 한국, 미국 어떻게 전 세계가 다 기름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군 다 투입하지 않겠습니까? 해군을 투입해가지고 안전한 이송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군사작전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리스크를 감안하고 않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폐쇄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유주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제 뉴스에 당연히 급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간다면 조금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단기적인 이슈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치잖아요. 변동성이 꽤 있게 나타나잖아요. 네. 정유주 플러스 해운주도 강하거든요. 정유 해운주에 대한 흐름은 말씀해 주시 알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정유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일단은 또 차익 실현하고 다시 절반 사고. 정도 차익 실현하고 봤다가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보고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느 한 순간 그게 해결됐다 하는 순간 하한가로 갈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장기로 들고 갈 것보다는 이 급변동에 대한 이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유, 석유 관련해서는 우선은 계속해서 매일 나오는 이슈 체크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네. 해주시는 그러네요. 거고. 해운 같은 경우도 네. 보게 되면 오늘 지금 2배 급증했다. 네. 이 부분이 운임하는 데에 들어가는 다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갈 때 들어가는 보험료. 거기 지나갈 때 거길 지나가는 배들은 다 보험료를 높게 내놔라. 예, 이 부분 때문에 갑자기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게 해결된다라면은 다시 정상 주가로 가는 부분들입니다. 네. 예. 물동량이 느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공급이 줄어서 운임료가 상승을 했고 그러면은 그렇죠. 단기적인 실적 상승을 보여줄 텐데 해운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게 운임료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다른 것들을 해서 해운사가 먹는 게 아니에요.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비용이 거죠. 부분이 예. 보험료 쪽으로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운사의 실질적인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는 거죠. 원래 해운주는 이럴 때 까다로워요. 변동성 커요.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알고 계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같이 또 묶어서 네. 볼 수 있겠는 게 계속해서 수시로 날아드는 미사일 때문에요. 네. 하늘길까지 막혔다고 합니다. 원래는 3월 달이 해운뿐만이 아니라 이 항공주들에게는 좀 성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게 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잠시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이게 그렇죠. 여기도 네. 이게 전쟁이 이게 촉발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안 좋긴 한데 그쪽 중동 쪽으로 이제 많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게 되면 아시아에서 이제 그냥 유럽으로 가는 노선 빼고 네. 중동 쪽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노선들은 지금 다 봉쇄되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비행기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경유해서 가버리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유럽 쪽으로 갈 때라든지. 근데 한국이라든지 서방 국가 개념들은 러시아를 영공을 통과할 수 없는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항공주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요즘 흐름도 별로 그렇게 중국의 저가 LCC 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이 이제 치고 들어와가지고 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공주는 조금 저는 타이밍을 좀 안 좋다. 예, 분위기가 안 좋다. 예, 그렇게 네, 생각해요. 좋습니다. 다음 이슈 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정의유 우리가 뭐 해운주 얘기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건 이제 방산주 아니겠습니까? 방산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고 특별히 중동에서의 미사일 부족에 대한 기대감으로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관심입니다. 예. 중동 사태, 미사일이 부족할 거다. 그래서 오늘 이영로 차장님께서도 관심주를 이 안에서 골라주셨는데 우선 오늘 머니투데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발발한 중동 사태에 대해서 방공미사일 보충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장님께서는 관심주로 이 안에서 두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저희 잠시 뒤에 받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방산주에 대한 전략들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중동 사태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이어진다면 미사일이 부족할 거고 트럼프가 또 여기서 추가적인 대규모 공습까지 시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미사일 수요가 늘었다? 주가 기여도는 과연 어떨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그 중동에서 LIG 넥슨의 천궁 이 부분을 갖다가 수입해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고도랑 중고도에 대한 요격 방어 미사일 부분입니다. 이 미사일 부분들을 하는데 천궁에 대한 미사일 요격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LIG 넥슨에 대한 수요 요번에 이란에서 대규모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각 중동 지역들은. 근데 그 지역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어 미사일들을 쏴서 그걸 다 요격했는데 네. 뭐 176발인가 이렇게 쐈는데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그 중에 뭐 173발 정도를 다 요격했다. 미사일 드론 전쟁이에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드론이 날라올 때 네. 이 요격 미사일을 쏘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그렇죠. 비싼 요격 미사일. 예, 그래도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드론이 건물 한 채를 부신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손해 비용들은 미사일 한 방 값이 더 싸긴 하기 때문에 미국제 미사일보다는 한국제 LIG 넥슨의 천궁이라든지 이 예. 미사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네. 계속적으로 요격 미사일을 올려가야 계속적으로 수요가 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진이 된다라면은 다시 또 추가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간략하게요.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 지금 중동발 리스크도 있는데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는 스페이스X 관련한 그렇죠. 이슈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내달의 IPO에 대한 재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서 좀 볼 때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장 눌릴 때 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주가에서는 좀 담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조금 조정 주면은 그때 담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LIG 넥슨이라든지 한화 시스템 이 두 회사가 좀 이제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천궁에 대한 시스템이 레이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요격 미사일이라는 건 미사일, 그다음에 지휘 체계, 그 레이더 이 시스템 부분인데 포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미사일은 LIG 넥슨,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 하나 시스템 이렇게 좀 구성돼서 나가는 제품이고요. 예. 방산 가운데는 지금 관심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네요.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을 네. 관심 종목으로 탑픽 종목으로 차장님 말씀하셨고 어쨌든 최근에 이런 변화들 그다음에 희정앵커 말씀하신 스페이스X 이런 모멘텀 봤을 때 우주항공보다는 이제 방산 쪽에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보시는 모양이죠. 네. 일단은 방산의 타픽은 뭐 우리가 전통적인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다음 현대로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픽인데 네. 그것들보다는 덜 올라간 기업들이고 앞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걸로 보여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에어로 시스템이나 로템이 아닌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의 미사일이나 이런 수요로 관심이 있을 거다 이런 포인트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은 많고요. 오늘 뭐 워낙 그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전략들 관심 종목까지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님과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